안녕하세요. 차이년의 건강TV 오늘도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MSM과 관련돼서 관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 관절과 관련된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건강기능식품 소재는 콘주로이친. 먼저 시작하기 전에 관절과 관련되어 있는 건강기능식 소재들 가장 유명한 애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은 글루코사민. 자, 글루코사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MS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들보다 더 오래전부터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콘주로이친이었어요. 콘주로이친은 우리 몸속의 이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한 물질 중에 하나인데 뮤코다당류, 즉 뮤코다당류는 어떤 얘기냐? 다당류, 당들이 막 여러 개 있는 물질인데 황이 들어있는 거죠. 뮤코다당류라는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황이기 때문에 연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추론이 되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콘주로이친은 사람의 연골,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한 물질 중에 하나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연골이라고 하는 것은 한 3mm 정도? 요 정도 되나요? 요 정도로 얇은데 얘네들이 닳고 닳아서 결국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 3mm를 구성하고 있는 콘주로이틴을 원활히 잘 먹어주면 결과적으로 연골을 좀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인드 속에서 시작된 게 바로 콘주로이틴 치료제입니다. 실제로 콘주로이친은 건강기능식품 소재 이전에 관절염이나 연골 쪽과 관련되어 있는 치료제로서 소개가 되고 상용화된 경력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약이었는데 건기식 소재로 좀 바뀐 경우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콘주로이친은 약일 때도 좀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 중에서 건약의 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게 실제로 글루코사민과 콘주로이친은 연골에 도움을 준다, 관절에 도움을 준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양립되어 있는 모습들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연골은요, 일단은 재생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연골로 가는 혈관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태어나서 성장해서 완성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후에 무엇을 먹고 어떤 노력을 해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또 다른 연구 중에서는 이런 발표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연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꾸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하는 과정 중에서 연골들이라는 게 이렇게 관절이 짜진다는 거죠. 마치 모처럼 스펀지처럼 이렇게 눌리고 짜이는 과정 중에서 혈액 속에 있는 다양한 연골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연골 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또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요것도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우리 몸이 혈관이 없더라도 혈관이 없는 곳에서도 영양소가 공급이 되는 다양한 어떤 메커니즘들을 갖고 있고 연골도 그런 다양한 메커니즘 중에 다른 방식 중에 하나로 영양소 공급을 받는 것으로 또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콘주로이틴은요, 종근당 건강에서 나오는 관절 통쾌라고 하는 콘주로이틴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일단 앞에 보시면 뭐가 딱 붙어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네요. 자, 영양기능 정보를 보니까 콘주로이틴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리고 이 관절 통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 더 비타민 D도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D 역시 건강기능식품의 중요한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비타민 D,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 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관절 통쾌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여기 있는 것처럼 콘드로이틴 그리고 비타민 D 요 두 가지, 즉 연골과 뼈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공급이 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콘드로이틴이 건강기능식품에 어떻게 허가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어디요? 식품안전나라 거기에서 기능성 원료 소비자 리포트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자, 그 결과 몇 가지 특징적인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일일 권장 섭취량은 얼마냐? 콘드로이틴으로서 1200mg. 자, 특이한 점은 콘드로이틴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즉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이 허가가 되어 있는 콘드로이틴은 콕 집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소의 연골에서 원료로 만든 것들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의 연골을 원재료로 해서 효소분해, 여과, 정제, 농축, 건조해서 만들어진 콘드로이틴만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가 되어 있죠. 과거에는요, 콘드로이틴을 얻는 동물 중에 상어가 있었어요. 상어, 홍어, 간자미 이런 거와 같은 어류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연골 어류. 뼈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그 연골 어류에서 콘드로이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그것들을 얻어내서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어에서 얻어낸 콘드로이틴이 아니라 소에서 얻어낸 콘드로이틴만 현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축했잖아요. 어느 정도 농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나와 있거든요. 그 기준이 얼마냐면요, 콘드로이틴 황산 나트륨 기준으로 900mg/g 뭐냐면은 90% 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즉 90% 이상 소의 연골에서 추출해내고 변화를 시킨 그것들만 콘드로이틴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가를 하고 있고,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은 1.2g 정도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의 건강TV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건기식 허가라는 게 그냥 대충 휘뚜루마뚜루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임상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임상 결과가 어떤 게 제한이 됐느냐? 무릎 골관절염 증상을 가진 40에서 75세 성인 남녀 110명을 대상으로 1200mg의 콘드로이틴을 4개월 동안 섭취를 시켰더니 통증 측정 지표 점수가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이런 긍정적 결과를 가지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른 인체 적용 실험을 봤더니 여기는 조금 더 뭐라고 돼 있냐? 3, 6, 12. 3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 먹였더니 통증 측정 지표 20m 걷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 관절 간격 감소 수준 뭐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시중에 유통적인 콘드로이틴 제품은 소의 연골 갖고 만들었고 1200mg 드시는 걸로 허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험 결과 4개월 이상은 드셔야지만 어느 정도 유의한 임상적 결과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론을 해보네요. 자, 50이 넘어가는 저도 슬슬 이제 관절에 대한 또 연골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는데요. 이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가장 대표적인 5대 질병 중에 하나로 예측되는 게 바로 이 관절과 관련되어 있는 병들입니다. 관절염이죠, 결국. 왜냐? 움직이질 못해요. 움직이질 못하니까 생활에 대한 행복지수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아마 지금보다도 더 많은 건강기능식품 소재들이 개발될 거로 보입니다. 관절염과 관련돼서는. 자, 이상 콘드로이틴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제가 드린 리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